화훼시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을 도와드리고 노인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는데 주인공의 따뜻한 마음씨와 노인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흔든 감동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양천구의 작은 꽃집 블루밍데이에 불이 켜진다. 29살의 꽃집 주인 한민서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화훼시장으로 향한다. 어두운 거리를 달리는 그녀의 낡은 포터 트럭 안에는 아직 어제의 꽃향기가 남아있다. 민서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창밖을 내다본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가 차창을 두드리고 와이퍼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양재 화훼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장면이 펼쳐진다. 새벽부터 나와 꽃을 정리하는 상인들, 대형 화환을 싣고 가는 트럭들, 그리고 경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이 보인다. 민서는 우산을 펼치고 시장으로 들어선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 어제 저녁 늦게 들어온 결혼식 화환 주문이 있어서다. 그때였다. 시장 구석 비를 피하려 웅크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검은색 잠바를 입은 노인은 축축하게 젖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노인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결국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라는 민서의 말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민서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노인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이름을 물어도 사는 곳을 물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변의 꽃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다.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 근처 24시간 카페로 노인을 모시고 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자 노인의 떨림이 조금씩 멈췄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민서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순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노인과 함께 앉아 있었다. 노인은 카페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클라멘, 수줍은 사랑, 이라고 중얼거렸다.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분명 시클라멘의 꽃말이었다. 혼란스러운 정신 속에서도 꽃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한 듯 했다.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은 노인을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다. 민서는 경찰에게 병원 정보를 물어 메모했다. 노인이 순찰차에 오르기 전 민서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시계를 보니 이미 경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민서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노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저녁 꽃집을 정리하면서도 민서는 노인을 생각했다. 비에 젖은 채 혼자 있었던 모습, 꽃을 보며 지었던 희미한 미소, 그리고 정확하게 말했던 꽃말까지. 분명 평범한 노인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카운터 위에는 아침에 메모한 요양병원 주소가 놓여 있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일 퇴근 후에 병원에 들러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상하게도 그 결정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퇴근 무렵의 요양병원은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서는 손에 든 프리지아 꽃다발을 바라보며 병원 현관을 향해 걸었다. 사흘이 지났지만 그날 아침 만난 노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방문 절차를 마치고 안내받은 병실로 향하는 동안 민서의 마음은 묘하게 설렜다. 507호실은 4인실이었다. 커튼으로 나뉜 병상 중 창가 쪽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저녁 뉴스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다.
노인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민서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민서가 들고 있던 프리지아 꽃다발이 노인의 시선에 들어오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꽃다발을 만졌다. 순수한 우정. 이라고 중얼거렸다. 프리지아의 꽃말이었다.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이 꽃과 관련된 것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노인의 상태를 설명했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기초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자신의 과거나 신원에 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경찰에서도 실종 신고된 노인 중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유실물로 발견된 물건도 낡은 지갑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비어 있었다. 민서는 노인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꽃 이야기를 시작하자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다. 장미, 카네이션, 안개꽃. 민서가 말하는 모든 꽃에 대해 노인은 꽃말과 특징을 술술 읊었다. 때로는 그 꽃을 키우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전문가의 이야기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장미야. 라고 중얼거렸다. 민서가 돌아보자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간호사는 노인이 잠들 때면 종종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것 같다고도 했다. 다음 날부터 민서는 틈틈이 요양병원을 찾았다. 매번 다른 종류의 꽃을 가져갔고 노인은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병실은 조금씩 꽃으로 채워졌다. 다른 환자들도 꽃 향기에 이끌려 노인의 병상을 찾았고 노인은 그들에게도 꽃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노인은 꽃 할아버지로 불리기 시작했다. 다른 병실 환자들도 산책 시간이면 노인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표정하던 환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났다. 마치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듯 노인은 요양병원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노인의 과거 직업이 정원사였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꽃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 식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꽃을 대하는 따뜻한 눈빛이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민서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SNS에 노인의 사진과 특징을 올리며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민서의 SNS 게시물은 꽃 소매상 단체 채팅방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화훼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노인의 사진이 공유되었고 누군가는 과거 강남의 유명 화훼원에서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는 아니었다. 민서는 매일 밤 새로운 댓글을 확인하며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서경찰서 강현우 형사였다. 형사는 노인의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다. 15년 전 화재 사건의 관련자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서는 그날 오후 꽃집 문을 일찍 닫고 경찰서로 향했다. 형사실에는 오래된 사건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2010년 1월 15일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다. 당시 집주인 부부가 사망했고 그들의 5살배기 딸 장미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졌다. 할아버지는 유명 화훼원을 운영하던 원예 전문가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린 장미를 돌보기 어려워졌다. 결국 장미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시설을 찾아가 장미를 만났지만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다.
어느 날 시설에 가던 중 실종되었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장미는 6개월 후 미국의 한 부부에게 입양되어 떠났다. 당시의 사진 속 할아버지는 분명 요양병원의 노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민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다녔을 것이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장미. 그토록 불러대던 이름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강영사는 입양기관을 통해 장미의 소재를 수소문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입양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미한 실마리라도 찾은 것이 다행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장미과 꽃 모양의 브로치를 샀다. 노인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병실에 도착하자 노인은 평소와 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브로치를 건네자 노인은 한동안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장미. 우리 장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민서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일까? 그러나 노인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잠시 스쳐 지나간 기억의 파편처럼 그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SNS 게시물을 영어로 번역해 다시 올렸다. 미국의 입양인 커뮤니티에도 공유했다. 희미한 가능성이었지만 어딘가에 있을 장미에게 이 소식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민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겼다. 노인의 눈물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장미에 대한 사랑만은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았다. 요양병원의 봄은 평화로웠다. 507호 창가에는 민서가 가져다 준 꽃들이 계절의 변화를 알렸다. 수선화, 튤립, 프리지아가 차례로 피어나고 졌다. 노인의 존재는 병원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다른 환자들이 산책 시간에 507호를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누군가는 고향 정원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자식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꽃 이야기로 위로를 건넸다. 요양병원 원장은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병원 뒤편의 작은 텃밭을 환자들을 위한 정원으로 꾸미기로 했다. 노인은 그곳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어떤 식물이 어느 자리에 어울리는지, 햇빛과 물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치매로 잃어버린 기억과 달리 식물에 관한 지식은 여전히 선명했다. 텃밭 가꾸기가 시작되자 병원의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들도 창가에서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울증을 앓던 할머니는 노인에게 화초 기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간호사들은 이런 변화를 꽃할아버지의 마법이라고 불렀다. 민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퇴근 후 병원을 찾았다. 매번 제철 꽃을 가져갔고 노인의 꽃 이야기를 들었다. 노인은 각각의 꽃이 가진 고유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해바라기는 숭고한 사랑, 제비꽃은 겸손한 마음, 물망초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의 설명에는 단순한 꽃말 이상의 깊이가 있었다. 어느 날은 장미 한 송이를 가져갔을 때였다. 노인은 평소와 달리 말없이 꽃을 바라보았다. 붉은 장미 꽃잎을 조심스레 매만지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장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간간이 중얼거리는 말 속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병원 직원들은 노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식사도 잘하고 밤잠도 편안히 자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과거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간혹 장미라는 이름을 부를 때면 잠시 또렷해지는 듯 하다가도 곧 혼란스러워하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민서가 올린 SNS 게시물은 계속해서 공유되었다. 노인의 꽃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누군가는 15년 전 강남의 유명 화훼원을 운영하던 원장님과 닮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한 단서는 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미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서 장미를 심던 중이었다. 노인은 갑자기 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우리 장미가 5살 때 이렇게 장미를 심었었지. 또렷한 목소리였다. 민서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노인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기억의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힌 것처럼. 봄이 깊어갈수록 병원 정원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노인의 지도로 심은 꽃들이 차례로 피어났다. 환자들은 이제 꽃할아버지의 정원이라고 부르며 그곳을 산책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치매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지만 노인은 꽃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요양병원 정원을 비추던 오후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해외 번호였다. 서툰 한국어로 시작된 통화는 민서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노인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이 입양아이며 한국 이름이 장미라고 했다. 15년 전 화재 사건과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행기 표를 끊었다고 했다. 민서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기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게시물이 마침내 장미에게 닿은 것이다. 장미는 다음 날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다. 민서는 어떻게 이 소식을 노인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닫았다. 공항에서 장미를 만나기로 한 것이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노인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노인은 장미를 알아볼 수 있을까? 입국장에서 나온 승객들 사이로 한 여성이 보였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목에는 장미 모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천천히 다가가 장미 씨? 라고 불렀다. 장미는 서투른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원예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꽃을 가꾸던 순간들만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목에 걸고 있는 장미 목걸이는 입양 직전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장미는 입양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자랐지만 늘 한국의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했다.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몇 번이나 한국의 실종자 게시판을 확인했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장미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15년 만에 재회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듯 했다. 민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507호 앞에 서자 장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노인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장미가 천천히 다가갔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멍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장미의 목걸이가 눈에 들어오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 목걸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떨리는 손을 뻗어 목걸이를 만졌다. 장미야.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다. 장미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할아버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이 그의 눈동자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15년 만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니 병원 정원에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때로는 기적이 꽃처럼 피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여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서의 꽃집 블루밍데이 2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마음을 피우다 -1의 치료센터라는 글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장미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를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고 믿었다. 원예 치료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요양병원의 노인은 장미를 만난 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온전히 과거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손녀의 존재는 그의 삶의 새로운 빛이 되었다. 주말마다 장미가 차로 모시고 와서 센터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노인은 그곳에서 원예 치료 수업을 돕는 것을 즐거워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수업에서는 특히 빛을 발했다. 자신과 같은 혼란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민서의 꽃집과 장미의 원예치료센터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꽃과 화분이 판매되었고 위층에서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식물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다. 우울증을 앓는 직장인,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은 청소년, 사별의 아픔을 겪는 노인들까지 그들은 꽃을 가꾸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장미는 주중에는 센터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다. 장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때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때마다 꽃을 보여주면 할아버지는 차분해졌다. 꽃과 함께하면 그의 기억도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다. 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운영하던 화훼원을 본떠 만든 공간이었다. 장미는 어릴 적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백일홍, 천일홍, 메리골드가 늘어선 화단 사이로 난 좁은 길은 할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했다. 휠체어를 타고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장미를 불렀다. 저기, 저 나무 기억나니? 정원 한켠에 오래된 벚나무를 가리켰다. 장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5살 생일날 할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나무. 기억나요, 할아버지? 제가 삽질하는 걸 도와주셨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은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기억이 선명한 날이었다. 민서는 이런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처음 비오는 새벽 화훼시장에서 만난 노인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꽃들이 피고 지듯 인생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리라.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꽃을 고르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다. 어느 햇살 좋은 날이었다. 정원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장미가 만발했다. 장미와 민서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꽃길을 거닐었다. 할아버지는 각각의 장미를 가리키며 이름과 특징을 설명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꽃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따뜻했다. 정원 끝에 이르렀을 때 할아버지가 문득 말했다. 행복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장미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며시 안았고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졌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